(2023년 12월) 나는 딸의 전화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외손자 민준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사위가 나를 막아섰고 들어오지 말라는 한마디에 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2019년 겨울달 지은이가 임신 7개월 만에 조산 위기를 맞았다.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 있어야 했다. 사위 동현이는 건설사 현장 감독으로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고 지은이는 혼자 집에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며 지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지은이네 집으로 갔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지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은이는 불안해하며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지 걱정했고 나는 괜찮을 거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2020년 2월 민준이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건강했지만 지은이는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 밤낮 없이 울고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며 사위는 현장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출근했다. 나는 그때부터 지은이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고 민준이를 키우며 지은이를 돌봤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사위도 고맙다며 퇴근하면 인사를 했고 가끔 과일이나 간식을 사다 주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사위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도 인사를 대충 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퇴근해서 소파에 앉으려는데 내가 먼저 앉아 있었고 사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쪽에 앉았다. TV 리모컨을 집으려는데 내가 뉴스를 보고 있었으며 사위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은이에게 물으니 피곤해서 그렇다며 둘러댔지만 나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확실한 신호가 왔는데 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민준이 이유식에 소금을 조금 넣었다. 아기가 잘 안 먹어서 간을 조금 맞춰준 것인데 사위가 그걸 보고는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돌전 아기한테 소금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나는 변명했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고 조금은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위는 요즘은 안 그런다며 인터넷에 찾아보니 신장이 안 좋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또 어느 날은 민준이가 자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안고 흔들며 재우고 있었는데 사위가 너무 세게 흔드는 거 아니냐며 조심하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나도 기분이 상했는데 내가 수십 년 육아 경험이 있는데 젊은 사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1년이 지나자 지은이가 복직을 준비했는데 나는 계속 민준이를 돌보기로 했다. 하지만 사위의 태도는 더 차갑게 식어갔으며 퇴근해도 인사를 하지 않고 거실에도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사위와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복도에 서서 듣게 되었는데 사위가 말하고 있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나 장모님 계시면 너무 불편해. 집에 들어와도 편하게 쉴 수가 없어. 지은이가 왜냐고 물었고 사위가 대답했다. 소파에 앉아 계시면 내가 어디 앉아야 할지 모르겠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맥주 한 캔 마시는 것도 눈치 보이고 무엇보다 엄마가 민준이한테 하는 거 보면 불안해 죽겠어. 지은이는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라며 변호했지만 사위는 그럼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왜 계속 장모님이 봐야 하냐고 반문했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으며 지은이가 일을 하려면 누군가 민준이를 봐야 했다. 며칠 후 지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내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으냐고 혹시 불편하냐고 했다. 지은이는 아니라며 엄마 없으면 나 일 못한다고 말했다. 2021년 말 지은이가 또 임신을 했고 둘째를 가지면서 더 힘들어했다. 나는 민준이를 돌보며 임신한 지은이까지 챙겼으며 사위는 여전히 늦게 들어와서 방에만 있었다. 어쩌다 거실에 나와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섞는 일도 거의 없었다. 2021년 겨울 둘째 서연이가 태어났는데 지은이는 이번에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다. 나는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기 시작했으며 66의 나이에 신생아와 두 살배기를 함께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사위의 태도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말했는데 내가 애둘 다 키워봤고 손주도 키우고 있는데 왜 계속 간섭하냐고 물었다. 사위는 표정이 굳으며 간섭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라고 요즘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신다고 말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럼 내가 직접 키워보라고 나는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울면서 말렸으며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나 혼자 못 키운다고 애원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은이네 집에서 잤다. 2022년 봄쯤 되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지은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딸이 걱정할까봐 숨겼으며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민준이를 앉지 못하고 바닥에 앉혀놨는데 민준이가 울면서 안아달라고 했다. 나는 미안하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마침 퇴근한 사위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사위가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왜 우는 아이를 그냥 두냐고 물었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위는 허리가 아프시면 쉬셔야지 왜 억지로 보시냐며 차라리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는데 내가 아파도 참으면서 키워주는데 고맙다는 말은 없고 어린이집 보내자는 말만 하다니 서운했다. 하지만 참았으며 지은이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2022년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더운 날 민준이가 땀을 많이 흘려서 내가 에어컨을 껐다. 땀을 식히고 나서 다시 틀려고 했는데 사위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왜 에어컨을 껐냐며 화를 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에어컨 함부로 끄지 말라고 온도 조절도 자기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말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는데 이 집 에어컨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켜냐고 언제까지 내 눈치를 봐야 하냐고 소리쳤다. 사위도 목소리를 높였으며 내 집도 아닌데 무슨 마음대로냐고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 키우는데 우리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지은이가 급하게 중재하며 둘 다 진정하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남편은 화를 내며 그 사위 버릇없는 놈이라고 장모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지은이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는데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지은이에게 전화했으며 어린이집 알아보라고 이제 내가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 지은이는 울면서 제발 조금만 더 봐달라고 동현이한테 잘 말하겠다고 애원했다.
나는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2022년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가 회사 급한 일로 나가야 한다며 아이들과 나만 집에 남았다. 3시쯤 사위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나를 보자 한숨을 쉬었다. 사위는 소파에 앉더니 말했는데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긴장하며 뭐냐고 물었고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요즘 집에 오기가 너무 싫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는데 사위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 집인데 제가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소파에 앉아 계시면 제가 어디 앉아야 할지 모르겠고 TV 보고 싶어도 어머님이 보고 계시면 못 보겠고 맥주 한 캔 마시는 것도 눈치 보여요. 나는 그럼 내가 조심하겠다고 앞으로 눈치 안 보이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고 어머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나는 눈물이 났는데 4년을 키워줬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억울했다.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았으며 4년 동안 감사했지만 이제는 저희끼리 살고 싶다고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 어머님은 이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지은이가 들어왔는데 나와 사위를 번갈아 보며 무슨 얘기 하셨냐고 물었다. 사위는 말했다고 대답했으며 지은이는 표정이 굳었다. 나는 지은이에게 물었는데 너도 같은 생각이냐고 정말 내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지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엄마 미안해 하고 말했다. 동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하며 울먹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는데 4년 동안 내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옷, 약, 책, 손주들 돌보며 샀던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으며 지은이는 옆에서 울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할머니 어디 가냐며 달려왔고 나는 안아주며 잘 있으라고 말했다. 사위는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내가 나가도 일어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놀라서 물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으며 남편은 화를 내며 그 사위 새끼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말렸는데 이미 끝난 일이고 지은이도 같은 생각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는데 명절이 다가와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으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2023년 설날 아침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엄마 설 잘 보내. 우리는 동현이 부모님 댁에 간다는 짧은 메시지였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으며 그날 남편과 단둘이 명절을 보냈다. 3월쯤 지은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는데 민준이와 서연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며 안겼고 나는 울컥했다. 지은이는 미안하다며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이제 익숙하다고 말했으며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쯤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지만 오래 있지 않고 한두 시간 만에 돌아갔다.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었지만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았으며 아이들도 나를 낯설어 했다. 2023년 12월 어느 날 밤 지은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는데 민준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갔다고 폐렴의심이라고 했다. 나는 즉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으며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병실로 가려는데 사위가 복도에서 나를 막았고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어머님 들어오지 마세요. 민준이 자고 있어요. 나는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말했지만 사위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오시면 애가 혼란스러워해요. 요즘 저희한테 잘 적응하고 있는데 다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나는 어이가 없었는데 4년을 키워준 할머니를 보는 게 왜 혼란스럽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위는 계속 말했으며 그리고 병실이 좁아서 보호자 2명만 있어야 하는데 저희 둘이 있으니까 어머님은 집에 가 계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지은이가 나왔는데 나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물었는데 민준이는 괜찮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했다. 지은이는 괜찮다며 항생제 맞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병실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알아차렸는데 딸도 내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럼 나는 가겠다고 말했으며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말했고 나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보니 사위와 지은이는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고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 나는 이제 진짜로 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는데 4년을 키워준 손주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얼굴도 못 보게 하다니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으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손주들을 보지 않는데 지은이가 가끔 전화하지만 받지 않으며 문자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는다. 4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딸에게 말할 것 같다. 미안하지만 나는 못 봐준다고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할 것 같다. 지금 나는 자유롭지만 공허하며 손주들이 그립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한번 거절당한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